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혹시 우리 어머님 세대, 저희 세대까지도 아마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이 정말 너무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각인이 돼서 잘 모르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이건 아주 그 위에 우리 선조들부터 정말 지혜롭게 내려왔던 관용어구였다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알긴 알겠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는 분, 요즘 울적한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그러실 텐데, 글쎄 웃음도 말과 똑같이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저런 건 뭐 나 웃을 여유 없어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고 웃음을 트레이닝을 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웃어야 될 때 이상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우리 어머님들 잘 못 웃을 때 있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좀 열고 우리가 이 웃음을 훈련하기 위한 삶의 유연한 자세를 좀 익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신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추억의 한 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분 굉장히 오늘 솔깃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토킹 스피치 대표이시랍니다. 저에게는 코미디 작가, 시사 코미디 작가로 더 익숙한 우리 신상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선물하는 개그 작가, 토킹 스피치의 신상훈 대표. 30여 년간 개그 작가로 활동하며 코미디 1번지, 일요일 밤에 폭소 클럽 등을 집필한 그는 대한민국을 웃음 속으로 인도한 웃음의 달인. 현재 대기업이 찾는 섭외 영순위의 웃음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가 강조하는 진짜 유머의 의미와 비결은 무엇일까? 유머로 사람을 살리는 신상훈 교수의 재미난 회복 스토리, 지금 들려드립니다. 거는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고 맺어서 나가는 거는 말없이 앉아있던 잘생긴 놈들. 7년 만에 이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 7분 만에 까이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를 위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더 잘 됐다고. 5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5달란트 주셨어 라고 믿고 노력을 똑같이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오빠! 난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저의 이런 오프닝이요? 진짜 그렇죠. 예. 아니, 아나운서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이 비밀 하나 털어놓을까요? 뭐야, 뭐 벌써? 원래 방송국에서는 요 앞에 프롬프터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아나운서들이 말 잘하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해하시는데 네. 앞에 다 써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선희 씨, 네. 여긴 없잖아. 없어. 프롬프터가 없어. 그런데 그냥 짤짤짤짤짤짤. 그리고 NG도 없습니다. 이게 1시간짜리 방송을 1시간 놓고 하는 거 처음 봤어. 야. 이게 이제 정말 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작가분 또 우리 연출자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 조연출 분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 이렇게 스며드는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왜 힘을 빼게 되는 거 있잖아요. 또 그렇죠. 잘해보려고 내가 좀 튀려고 하다가 에이 뭐라가 빠.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이 목소리야라는 그 어떤 추억이 소환돼요. 네. 저하고 신상훈 작가님의 인연은 밀레니엄 이전 97년, 96년 그 즈음 KBS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렇죠. 영어 KBS 열렬한 강의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래도 나름 인기 프로였어요. 완전 인기 있었던. 전국을 다니면서 맞아요. 특별한 학교, 특별한 과에 가서 맞아요. 인터뷰해가지고 네. 거기서 5명의 학생을 뽑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개그우먼들 5명이 거기 딱 한 번에 합쳐가지고 네. 그 과를 소재로 했던 정말 맞아요. 독특한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우리가 둘 다 진짜 어렸다. 어렸어. 이거 지금 둘이 어렸어.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해. 어렸다. 사실 네. 저기 이화여고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하루는 식당에서 이화여고 네. 그 졸업생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내 눈에는 다 할머니인데 당신들끼리는 어머 얘 그대로야 그대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근데 진짜 그렇게 되네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의 이미지랑 똑같아.
똑같아요. 사실은 진짜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좀 변했거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엄마 얼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딸들은 나이 든다는 건 엄마를 닮아간다는 게 딱 티가 나는데 그 당시로 소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막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 통으로 기억되는 추억들은 너무 좋았기에. 맞아요. 그렇죠. 왜 오빠는 그대로예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대로야. 약간 뭐랄까 철 없죠. 나도 아직도 철이 덜 들었어. 저도 철이 좀 없는 편인데 철이 없어야 진짜 나이를 안 먹는다는 게 맞나 봐. 사실 녹화하는 지금 시점이 네. 미국은 그 파더스데이예요. 아버지의 날. 네네. 그게 방금 전에 아들이 예. 그 저기 화면 보이는 거 있잖아. 네네. 얼굴톡. 영상, 네, 네. 영상으로다가 아빠 파더스데이 축하해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아들을 쳐다보면서 네.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어. 내가 아들 같아. 어. 그 내가 아버지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전 지금 신상훈 작가님 아들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잠깐 뭐라고? 결혼을 그렇지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드님이 몇 살? 지금 29. 와우.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흘렀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나저나 미국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코미디 하다가 네. 우리가 큰 역사적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있죠. 우리 세대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네. 잊혀지지 않는 큰 역사지만 엄청난 예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IMF 그렇지. 97년 우리 잊을 뭐 수 짜지도 있나요? 않았는데 딱딱 맞네.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때 IMF 때 우리 코미디나 이 방송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려울수록에 방송을 통해서 웃겨줘야 되는데 맞아요. 왜 코미디 프로를 없애고 축소했죠. 엄청 축소하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연예인이 아니라 아나운서, 회사 사내 직원으로 다 대치를 하던. 그렇죠. 네, 진행을 보던 분들이 다 아나운서로. 아니 우리랑 바뀌었잖아요. 얘기하면 좀 깎아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깎을 준비 이미 그럼.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쵸. 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원래 제가 미국에서 라디오 코리아라고 그 라디오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라디오 DJ 하니까 재밌죠. 너무 재밌죠. 저 라디오 방송 DJ를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목소리 딕션 딱 라디오. 느낌. 원래는 작가인데 네. 작가를 하고 나서 이제 첫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뉴스 프로그램에 이제 딱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듣던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상훈 씨, 지금 방송을 들어보니까 진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행도 하시면 어떨까요? 재밌다. 그분이 이장희 씨예요. 약간 목소리가 그래서 좀 비슷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장희 씨가 나를 방송 출연을 시켜준 거죠. 그러시구나. 와, 그 유연함을 딱 눈치챈 거죠. 방송인이시니까. 그게 얼마 전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옛날 추억을 얘기하는데 네. 제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상훈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네네. 참 그분 때문에 우리 라디오 코리아가 많이 뭐 성장했다. 나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저랑도 헤어진 지가 꽤 되거든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이장희 사장님이 감사한 이유가 그렇게 라디오 방송 하다가 제가 잠깐 94년도 한국을 나올 때 네. 신상훈 씨 가수 하실 일 있으신가요? 뭐 딱히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가수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네.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작가로 들어갔죠. 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와, 가수분이 누구신데요? 이수만 씨. 어머. 지금은 SM의 그렇죠. 대표시고 사장님이신데 그때도 이수만 씨가 하던 프로그램은 굴지의 당신이 특종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메인 작가가 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거예요. 진짜 당신이 특종 메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핫하다. 내 삶의 궤적마다 예. 터닝 포인트에는 누가 있다? 이장희 씨가 계시다? 사람이 있다. 깜짝이야. 이장희 씨도 큰 역할을 담당했고 그렇죠. 사람. 오늘도 큰 역할을 담당하실 사람을 만나고 있잖아요. 정서인 씨. 정말 너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신다. 나 사실 여기 힐링 토크 출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섭외하러 왔어요. 정말요? 그럼요. 언제든지 기꺼이. 정말. 요즘 우리 솔직히 개그맨들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KBS, MBC, SBS 개그맨들이 각각 세 팀을 만들어서 네. 중소기업 제품을 가져다가 누가 더 잘 파나,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 재밌다. 그런 걸 각 방송사 개그맨들이 경쟁을 하자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라디오 같이 진행하는 친구가 문천식 씨인데 쇼호스트로 진짜 잘 나가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아시잖아요. 잘 팔아.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기복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기가 막혀요.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 방법을 안다니까요. 네. 아, 너무 감사한. 역시 시사 코미디 작가로도 또 코미디 작가로도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의리와 매너가 정말 젠틀맨이다. 그러니까 저도 네. 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뭐 안타 정도는 칠 수 있지만 정말 홈런을 치는 아이디어들을 돌아보니까 네. 누군가를 위했던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여기 힐링 토크도 네. 우리 정선 씨 바쁘신 분이 와서 또 이렇게 녹화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데도 아니에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진짜로요. 이걸 하고 나서 또 다음까지 힘을 벌어요. 그랬죠. 네. 이렇게 방송을 해서 내가 그전에는 인기였고 내가 뭐 돈을 얻고 근데 그걸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잖아. 예, 매일같이 손톱 깎는 것처럼 깎으려고 하죠. 그 욕심을. 사실 어떤 분들은 뭐하러 매주일 교회 가냐 뭐하러 새벽 예배 가냐 그러시지만 네. 그 손톱털은 잘하는 게 네. 우리의 욕심이기도 맞아요. 하고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 무럭무럭 자라요. 맞아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말씀을 접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네. 우리 C 채널도 네. 처음에 이제 C 채널에서 섭외 전화가 와서 네. 난 C가 코미디의 약자인 줄 알았어요. 코미디 채널에서 날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흔쾌히 예스한 이유가 항상 사람이 역사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화도 나에게 뭔가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믿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그때도 말씀을 잘하셨나? 그때는 글을 쓰고 되게 샤이한 느낌으로 말 말씀이 거의 안 별로 했어요. 없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되게 이게 애기처럼 웃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빠라는 생각보단 되게 편하게 대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랄까 이렇게 권능이 확 느껴지는 정말 말씀을 접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 얘기를 하자면은 좀 창피하긴 한데 네. 그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어떤 여성분이셨어요. 어떤 여성분이시면 중3 때 문학의 밤을 갔는데 굉장히 보편적인 그럼요. 상황이죠. 예. 갔는데 이제 한눈에 꽂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일 날 그분 보러 교회를 어머나, 나갔고 신실하여라. 그러다 7년 만에 이제 고백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7분 만에 까이고 그러고 나서 그치요. 이제 내가 계속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들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왜 토킹 스피치라는 회사를 차리게 됐냐면은 네.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 웃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웃음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유머가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웃음은 어떤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힐링 토크 회복에서도 정선 씨가 맘만 먹어 1시간 내내 웃길 수 있다. 막 따따따따따 웃길 수 있지만 그 보시는 분은 그냥 하하하 웃고서 뭐 남는 게 없잖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김영곤 씨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분 대타로 강의를 한 게 또 다른 저의 새로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도 되고 1년에 뭐 한 수백 차례 유명한 회사라든가 지자체 네. 강의도 다니고 그리고 지금 그걸 통해서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네. 사실 변해라 그러는데 가장 쉽게 변하는 방법은 말을 변하는 거거든요. 그 말만 변화시키면은 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 지금 완전 솔깃해서 막 거기 앞으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악력과 이 흡입력이 정말 이거는 연륜에서 딱 오는 왜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짬밥에서 나오는 바운스. 네. 짬바가 확 느껴지는데. 이 방송 좋다. 아주 자유로워. 그럼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유려한 말솜씨와 그리고 유머 감각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그 어릴 때도 좀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이장희 씨가 말씀하기 전까지 좀 추천을 받았어요. 너 개그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가 네. 일반 방송 같으면은 네. 뭐 여러분 유머나 말 잘하는 건 뭐 노력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넘어갔겠지만 네네. 또 이제
주님도 지켜보고 또 기도로 시작한 방송이니까 예. 솔직히 말하자면 선천적인 것도 반은 있어야 돼요. 우리 개그맨들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을 딱 만나보면 예. 그 부모님에게서 이어지는 피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 피가 많아도 후천적인 노력을 안 하면은 묻혀버려요. 그렇죠. 근데 과연 내게 달란트는 얼마일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가끔 제가 이제 교회도 네. 참 황송하게도 초청을 받아서 강의 아닌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이거를 해요. 자,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정선 씨도 따라하시고 네. 거기 저 PD님도 따라하시고 작가님도 따라하시고 오른쪽은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유머 지수. 네. 난 이렇게 많어. 난 뭐 별로 없어. 뭐 이렇게 표시하시고 네. 왼쪽은 후천적인 노력. 네. 난 유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 많이 노력해. 난 보통 노력해. 난 별로 노력 안 해. 요걸 한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고 손가락을 피게 만들어요. 네네. 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자, 오른쪽은 선천적인 유머 지수고 왼쪽은 후천적인 노력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우리 정선 씨 한번 보시죠. 네. 선천적으로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노력은 조금 덜 하시나 봐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80점이잖아요. 네. 어쨌든 아하. 80점. 아, 예. 그러면 뭐 보통 사람 이상은 되는 거란 아, 말이에요. 이 점수를 합하게 되는구나. 합하는 거죠. 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나 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노력을 다 했더라도 50점밖에 안 돼요. 낙제예요, 낙제. 근데 내가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네.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5달란트 주셨어. 라고 믿고 노력을 똑같이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위로가 된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더라도 노력을 하면 70점은 되니까 낙제는 아니란 말이죠. 네. 아, 이걸 따로 했을 때 이걸 합해서 합산을 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합산이 든든하네요. 두 그릇 먹는 느낌이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불교 우리 집안이죠. 아, 집안이 그래요? 네, 집안이. 아, 그래요? 그 어렸을 때는 주로 절에서 놀았죠. 절에서 놀면서 그 주지 스님이 네. 그 누룽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를 유혹했어요. 그 천수신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뭐 사도신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외워라. 아, 그러면 어린 애가 그걸 외우겠어요? 어렵죠. 외웠죠, 나는. 진짜 누룽지 누룽지가 누룽지 있으니까. 하니까. 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박내외 아닌지 어머머머머. 시는 아마 크리스찬 채널에서 이렇게 저게 천수신경 나가기 수리수리 처음일 마수리가 텐데. 불교 그 천수경의 시작이에요? 그럼요. 저는 마법 천자 뭐 이런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서 그게 짤짤짤짤짤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어린 시절 뭐 교회 끌고 가서 무슨 세뇌 교육 시키냐 그러는데 아니 어린 시절 손 씻어라 하는 것도 그게 무슨 나쁜 거예요? 좋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도 네. 유치부 선생님을 꽤 오래 했어요. 진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이시네요. 그 나를 7년간 이끌어준 그분이 어머, 그 누나 너무 고맙다.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은 나도 같이 주일학교 선생하고 성가대함 나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일단은 신앙을 믿게 돼 있으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지휘자신 게 딱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오래 움직일 아이인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 상훈이는 자매님을 보고 움직이는 일단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7년 동안 진짜 성실하시다. 근데 그 유치부 때도 보면 한 학생은 눈에서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딱딱 알아듣는 게 느껴져요. 유치부면 뭐 애긴데? 6살 뭐 5살 그죠? 때. 6, 7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러지만 네. 빚으면서도 네. 사실은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빚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의할 수 없잖아요. 그쵸. 왜 난 라면이에요? 난 냉면 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요리사의 마음인데. 그럼 난 라면이 되면 난 맛있는 라면으로 내 인생 살면 최고의 라면이 되잖아요. 그쵸. 전 사실 신앙을 그분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끝끝내 안 받아들이려는 이성적인 그런 게 강했어요. 너무 허망해. 아니 뭐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왜 천국을 만들었어? 하나님 지옥을 왜 만들었어? 하나님 이 사태에도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고서 사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하나를 못 지켜서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유 그 아담 이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함부로 썼잖아. 함부로 썼죠. 환경 파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 공포 대신 숙제를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올바로 가고 싶다는 의지가 저절로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세울 때라는 거를 각성하게 해주신 그렇죠.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재앙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납득이 가서 아 근데 설득력이 거의 프레젠테이션 압도적으로 승리하셨겠는데요. 혹시 우리 정선희 씨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저는 사실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윗. 제가 이유가 힘들 뭐예요? 때 시편을 의지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윗만큼 정말 이게 이렇게 왕으로서 진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었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탐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증오하고 솔직하게 벌거벗은 인물이 좀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회개 기도를 정말 맛깔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다윗의 벌거벗은 기도가 참 좋았어요. 그때 아, 당시. 나는 네. 이제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요새 이집트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팔려갔잖아요. 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자기 가문을 일구고 한 민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저도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혼을 하자마자 저는 바로 깨달았었어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래서 바로 제가 돌려서 이제 바른 길로 찾았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당산동 살 때인데 네. 그 고민 있고 고난 있고 그러면은 잠이 없죠. 아, 못 자죠. 힘들죠. 네. 그때는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그건 잠이 안 와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을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눈을 감으면 잤다 싶으면 15분 지나 있고 20분 지나 있고 시가 안 가죠. 한 4시쯤 되면은 더 이상 눈도 안 붙여져요. 근데 밖에서 따라라라라라라 소리가 들려요. 쓰레기차 후진하는 소리. 근데 우리가 다들- 쓰레기차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크게 못 들지만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찬송가도 틀고 막 그러는 시골교회도 하긴, 있었어요. 네네. 새벽 예배 때. 근데 바로 앞에 당산동에 그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제가 나갔겠어요? 주일날만 다녔지. 근데 새벽 예배를 할 수 없이 갔죠. 근데 그날 딱 그 요나에 대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나. 전 요셉, 요나, 요시 돌림을 참 좋아하는데 라임이 정확하신 분이네. 요나도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 아닌 시험에 이렇게 계속. 네. 예.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 딱 도착을 맞아요. 함으로 해서 그 또 성사람들을 구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이런 일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아요. 그 일을 의미가 뭔지를 찾느냐 못 찾느냐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찾게 만들어주는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야 신앙은 말이야 그 의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아유 저 의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너 왜 교회 다니는데 그런 일을 겪었어?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못 피했어? 내가 이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 얘기를 말이에요. 해요. 네. 야, 제가 교회를 다녀? 맞아요. 난 그럼 교회 안 가. 네.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저만 한 거야. 나도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 안 나갔으면 더해. 네,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렇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는 용기가 몇 년 후에는 생기는데 그때는 너무 상처였죠. 왜냐하면 본인조차도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하시고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니까 평탄한 이 인물들이 없어요. 평탄하면 나오질 못하잖아. 주인공이 안 돼. 그럼 질문이 애매해. 우리 또 코미디를 또 하시는 분들은요 독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럼. 평범한 것보다는 이게 주인공이 세게. 응.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울 일이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걸 해내셨고. 그 최근에 제가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다가 네.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보냈는데 더 큰 고장이 발견되는 바람에 오.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네네. 그냥 중고로 팔았으면 내가 돈을 그래도 몇백 받았는데 네. 아예 고철값으로 넘겼어요. 어머. 한순간 화가 나죠. 네. 순간적으로 몇백이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라고 잠시 30초간 생각을 해보니까 차 타고 네가 나갔으면 사고 났어. 그럼 네가 이거 몇백 아끼려다가 몇 억이 날라가. 그 생각이 드니까 차가 고장난 걸 빨리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누굴 위해서죠? 사실은 나를 본인 위해서죠. 스스로를 위해서죠. 그렇죠.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한 번. 그러니까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큰 고통받고 바닥을 치고 나는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빨리 이 방송 보고서 지금 길을 바꿔서 선한 곳으로 가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저도 더 맞기 전에 빨리 와. 그럼. 멀리 가지 마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근데 진짜로 이렇게 강의 같은데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사람들은 재미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개그맨들과 함께한 일화나 이런 에피소드가 저장 창고에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깔깔대다가 그런 얘기 해도 소용없고 내 네. 유튜브 보면 뒤집어져. 진짜요? 내 유튜브에 딱 옛날 강의가 하나 올라가 있는데 네. 이게 한 180만 건인가? 지금 조회수가- 고정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고정적으로는 했는데 우연하게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정선이 TV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안 하시는구나. 저는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유명해야 네. 구독자가 늘 거 아니에요. 저는 대외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으니까 구독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용으로가 아니라 그냥 찍었던 그 강의가 있어서 한번 올렸거든요. 네. 그게 대박이 났어요. 한 180만 건이. 어떤 거에 관련된 건데요? 그냥 유머에 대한 얘기인데 아하. 제가 그 유머가 이긴다라는 책을 써서 네. 나름 35만 부 정도 팔리면 오, 베스트셀러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35만 부 힘들어요, 요즘은. 요즘은 3천 부도 안 진짜 팔려요. 힘들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 강의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조회수 때문에 제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그렇게 막 재밌게 하더라도 네. 저는 마지막에 키포인트는 딱 하나죠. 전도? 그거죠.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살짝 오셔서 전도 잘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맥을 잡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일단은 네. 코미디와 웃음의 장점이 뭐예요?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는 연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그맨들이 뭘 하면 장사도 잘하고 그렇죠, 맞아요. 세일즈도 예. 잘하고 무장해제 시키는 데는 연애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요. 연애는 남자만 잘해. 남자도 그냥 웃기는 거는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고 네. 실제로 또 이렇게 맺어서 나가는 거는 말없이 앉아있던 잘생긴 놈들이에요. 맞아요. 말없이 앉아있던 잘생긴 놈들이래. 그래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 말로 먼저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죠. 그 사람들을 웃겨주면 그다음에 재밌어하고 그다음에 직장이면 직장 생활에 도움되는 일 네. 그런 걸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모든 거를 선택을 잘하려면 당신이 선택하는 정답을 알면 된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그럼요. 그걸 언제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풀려고 그랬을 때는 몰랐어요. 네. 근데 모든 문제를 풀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 답을 알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제하신 분. 그렇죠. 예. 근데 그 출제해서 정답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놨잖아요. 네네. 근데 성경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정가가 없어요. 그 책 아무리 뒤져봐도 정가가 안 써 있어요. 안 뒤져봤네, 그거는. 밖에 띠지나 밖에 이렇게는 붙어 있을지언정 책 안에는 인쇄돼서 정가가 붙어 있질 않아요. 값으로 왜요? 매길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 때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전과하고 수전장. 앞에 그 많은 문제의 답은 맨 뒤에 다 있어요. 맞아요. 삶도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사람이 죽을 때는 답을 알아요. 알까요? 알아요. 다 알고 알아요. 가면 감사할 텐데. 그때는 답을 알죠.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아. 그때 알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정답이 아니었어. 이리 오는 게 그게 아닌데. 답이었구나. 아, 그렇죠. 이런.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면 되는데 그것도 또 무슨 미신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요? 자, 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 이렇게 나 무슨 옛날에 로또 그랬어. 번호 찾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라도 하루하루 한 문장 읽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그렇죠. 네. 그렇게라도. 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읽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이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어떤 때는 진짜 유명한 문구도 아니고 너무 소박하게 그냥 지나가는 문구인데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럼 정말 계속해서 읽을수록 야 이건 평생 가도 나에게 완결이라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성경을 읽는 행위는 완료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근데 아,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안 읽으면 어떡하죠? 읽게 만들어 줘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방에 갇혀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주변에 책을 다 없애고 성경책만 주기도 해요. 제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대학교 때. 워낙 책을 가까이 여러 종류로 하시는 대학교 분이잖아요. 때 많은 책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요? 어디게? 어디예요? 교도소, 깜빵. 거길 가면 처음에 책을 안 주고 네. 거기 성경책은 줘요. 거기도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진짜 파란만장. 네, 파란만장. 그런데 우와. 거기서 딱 그걸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니까 자세히는 묻지 마세요. 운동권. 더 이상 내가 이 몸에 운동을 했겠어요. 어찌 됐든 예. 딱 가니까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통독을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면회를 오신 거예요. 갑자기 청년부 회장이 뜬금없이 사라졌는데 춘천 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럴 애가 아닌데 네, 네, 네. 찾아오셨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면회 나가면서 그 수갑을 채워놓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불안해하시고 아무 말 못하시길래 네.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라고 손을 묶어주셨나 봐요. 그리고 저 그랬죠. 세상에. 웃어야 돼 웃어. 심각하면 안 돼. 아니 일단은 처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왜 저도 가끔씩 야, 이 타이밍엔 웃어 그런 리액션은 내가 또 난처하잖니라는 얘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근데 야 이건 못 웃겠다. 네. 처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나 지금이나 야. 신앙은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할 때는 그로 인한 핍박을 받으면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상이 되기도 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에 그 4개월간 이제 홀로 독방에 있었던 게 제 삶에 굉장한 밑바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깨달음과 아까 목사님을 향했던 그 유머, 여유 이거는 그분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만약에 죄 짓고 거기서 있었다.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요셉도 그 안에서 좀 억울한 일로 가셨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난 관원 때문에 꿈의 몽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예. 발탁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맞아요. 다 그 말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월 만에 딱 집에 들어왔죠. 네. 그랬더니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서 두부를 사들고 온 거예요. 오빠 형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두부를 먹이는데 네. 한 여학생이 네. 내가 이 여학생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네. 가져왔어요. 어. 먹고서 그 아이가 내일 MBC 개그맨 마감 날이야 오빠 근데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어떡해 나 원고 좀 써줘. 어머 전 사실
개그 작가를 대학 때 알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 대본 써주고 그 와중에 그 방에서 나온 그날 그리고 내 방에서 새벽 6시까지 막 연기 연습시키고 그 다음날 MBC 시험을 쳤어요. 네.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합격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박미선 씨. 어머! 박미선 씨가 그것 때문에 합격을 했고 그때 써준 원고가 별난 여자예요. 어머.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미선 씨가 SBS 스페셜에 나와서 네. 이 비디오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러다가 네. 그 별난 여자라는 이름을 얘기하길래 네. 저 친구가 그래도 별난 여자에 대한 그 자기 그 그럼요. 감사가 있구나. 시그니처예요. 그렇죠. 사실 박미선 씨 하면 별난 여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빵에 있다 나오니까 KBS에서 일하던데 그 알바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네. 솔직히 뭐 감옥 갔다 온 작가를 쓰고 싶겠어요? 와. 못 쓰게 할 수도 있죠, 위에서. 세다. 예. 근데 박미선 씨가 딱 별난 여자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PD한테 PD님 사실 이거 써준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코너가 역대급 히트를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MBC로 다시 가게 됐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전 지금도 박미선 씨한테 너무 감사한 게 아무리 원고를 써줬더라도 네. 그냥 뭐 잊어버릴 수 있을 텐데 네네. 나를 또 이렇게 MBC로 연결해 줬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대단한 것 근데 같아요. 박미선 씨 인생에 있어서도 신상훈 작가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인물이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네. 3학년 때 수학여행 가면서 옆자리에 앉았던 인연으로다가 너 개그우먼 되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미선이의 반응은 오빠 좋아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연극 연기, 드라마 연기를 하고 싶은 그쵸. 애한테 개그맨 하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욕이었죠. 그렇죠. 옛-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그럼요. 욕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빠 난 싫어 난 탤런트 될래 뭐 그때 내가 그랬거든요. 미선아 그 탤런트로서의 너의 얼굴은 너도 이쁘긴 하지만 평범해. 하지만 개그우먼으로서 네 얼굴은 대단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트콤이라든가 코믹 드라마 되게 같은 거 냉철한데 되게 맞는 말이고. 그걸 되게 통해서 네가 인기를 끌다가 보면 너 나중에 연기도 할 수 있잖아. 실제로 그 시트콤도 하게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탄탄한 연기력으로. 네, 미다리 예. 엄마로 맞아요.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유의 재밌는 그 별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눈빛이나 연기가. 그거를 나는 딱 본 거예요. 그러게. 아이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신상훈 작가께서도 누군가에게 항상 결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직접 이렇게 또 네. 선희 씨 통해 들으니까 네. 내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 덕에 이렇게 했어야 하지만 지금 보세요. 와 하나님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신상훈 작가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쓰여지는 너무 좋은 사람을 계속 그렇게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사실 선택은. 아시겠지만 네. 작가들이 제일 많이 받는 그 질문이 아니 그러면 개그 프로는 작가가 쓰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전 이렇게 말을 해요. 개그맨들이 다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낸 거를 어떤 틀을 잡아줘야 그럼요. 되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거다. 중요해요, 그게. 라고 말은 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아직 그 내려놓지 못했을 때 네네. 모든 개그 원고를 제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렬한 강의실도 아시겠지만 1차 원고를 제가 다 썼잖아요. 약간 미국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쓰고 난 다음에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개그맨들하고 이제 다시 그 아이디어 합하는 시스템이죠. 맞아요. 합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개그맨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 적는 정도로만 작가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관습 아닌 관습. 그러니까 네. 선배들에게 도제식으로 배워온 어떤 스타일은 뭐냐면 일단은 오면은 수정 작업이 항상 필수로 이어져야 되고 그게 나중에 수정의 덩어리가 너무 커지는 느낌을 저희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작가분들은 되게 기분이 나빴겠다. 왜냐하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네.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하고 이거 더딥히고 이 상황 바꾸고 이렇게 너무 앞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랬겠다. 드라마 작가들이 네, 너무 맞아요. 부러웠던 건 사실이라 우리 코미디 작가 중에도 드라마 작가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죠. 네, 네. 그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가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무대 올라가지 않잖아. 무대 올라가서 너희들이 쓴 게 재미없으면 얼마나 등골에 땀 나는지 알아? 그러니까 작가들 너희들은 개그맨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라. 그리고 개그맨들한테는 너희들 작가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내야 돼. 너희들이 낸 아이디어를 너희가 웃겨야 진정한 개그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 그 와중에도 상처받은 마음 뒤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게 대단하다. 그런데 나 같으면 일단 마상 입어가지고 아이씨, 안해 내가 이씨 이랬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크게 이렇게 유명해진 코미디 작가로 기억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신인 때 발굴했던 친구들이 지금 유명해진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죠. 근데 왜 안 유명하세요? 저는 신상훈 작가 굵직굵직한 건 다 해놓으시고 뭐 아이, 그래도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시사 코미디로도 또 한 획을 그셨어요 그 해. 그로 인해 제가 역대 대통령 되신 분들을 쭉 만나는 영광은 누렸어요. 거 봐요 굵직굵직한 건 다 해놓고 뭘 또 안 유명하대. 그럼 다른 후배들 뭐해요? 좌절하지. 공교롭게 어떤 캠프에서 예. 너무 그 후보자가 딱딱해서 예. 일반인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야 이럴 때는 코미디 작가가 필요해. 그리고 두 라인으로 추천을 받았나 봐요. 근데 모두 저를 추천을 했어요. 웬일. 대박. 그분을 딱 만나 뵙고 네. 제가 해드린 거는 첫 번째 얘기가 와 저랑 고향이 같으시네요. 아유 음성분이시네. 네. 왜 그랬겠어요? 그분하고 일단은 같은 동양이니까 당신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쵸. 식으로 마음의 문을 어떤 여는 무장해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2주 후에 이제 그분이 사퇴하시는 바람에 그분은 이제 뭐 이제 사라지셨지만 아하. 어쨌든 이 음성이 고향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 우리 개그맨들은 이걸 어떻게 웃겨야 되지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바이러스 검사했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허. 그걸 보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네.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내가 고향이 음성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들의 가뜨개질을 해서 쓰시네 결국은. 우리 머릿속 우리 맞아요. 작가들의 맞아요. 머릿속은 무엇이든 웃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은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상대의 상처를 치유는 못하더라도 상처는 내지 않는 게 크리스찬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야 오늘 진짜 저는 무슨 강의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토크가 이렇게 좀 야 이렇게 야 이거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 사실은 저 정선희 씨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내가 약간 울컥했어요. 어. 지난 한 20년 동안 못 보고 살았지만 소식은 다 듣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일이 그래서 많았죠. 그때마다 나는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다 인연이 돼가지고 또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열렬한 강의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네. 일일 드라마 시트콤을 쓰게 됐잖아요. 대박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마주보며 사랑하며라고 한 10개월 정도 드라마도 쓰게 됐었어요. 와 스펙트럼 장난 아니시다 진짜. 그래서 제가 아니 코미디 강의 다니실만하다 진짜. 그럼 지금도 내가 그 유명해진 송은이 씨, 정선희 씨, 또 네. 김지선 씨를 만나면 오빠 그러고 달려오는 게 그럼요. 기분 좋아요. 그 요즘은 제가 방송 활동 안 하니까 네네. 주로 개그맨 코미디언 만나는 게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장례식장 딱 가면 뭐 유재석 씨 같은 분도 네. 맞아요. 맨날. 그때 항상 같이 했었잖아요. 아유 여기서 방송에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보내? 응? 아유 근데 방송에서 지금 한 우리가 3D 정도로 생각한다면 영역이 4D로 지금 확장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엄청 다양하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의 일을 하고 계셔서 훨씬 장악력 있는 포지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재직분들, 목사님들 또 일하시는 전도사님 많은 분들도 네. 가장 안 변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변화를 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우연하게 봤는데 네. 유튜브 내에서만 목회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분 동영상 사이트에서만. 동영상 사이트에서만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 직접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네.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장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 예배가 그러니까 직접 가는 예배만 못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목사님 설교 말씀 딱 듣고 기도하고 좀 담백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그 친교에서 마음을 다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가나안 교회 성도들 많은 거 아시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요. 아, 안 나가. 그러니까 교인이었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네, 그런 네. 분들도 영상으로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를 받는 거죠. 네. 사실은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사실 기운 빠지고 부정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선포를 하려면 네.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야,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거는 진짜 1시간짜리 강의 통으로 내 안에 접수시켜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왜냐하면 인생을 걸고 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잘 아는 좋은 말만 번지르하게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 삶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지금 뭐 계획하시는 비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또 네. 시채널 시청자분들이 중보로 협력할 만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일단은 오후에 있을 그 M 본부에 가서 할 PT 그 PT.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 C 채널에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명을 이 좁은 한국 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갖고 계신 게 뭐냐?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네네.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거기서 선교의 역할도 선교 보고나 이런 것도 다 이걸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C채널. 네, C채널. 제가 들은 바로는 C채널의 설립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신 초창기 멤버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프로도 있었어요. 심지어. 주유소라고. 헐. 제가 그 MC도 했었는데 주유소 뭔가 이 의미가 있죠. 주 안에서 유머로 소통하라. 주유소. 재밌는데 잠깐만 시즌2 기획하지 않으실래요? 주유소 좋은데 주 안에서 유머로 소통하라. 그래서 좋다. 이제는 크리스찬 그러면 그냥 말만 많은 사람들이야. 시끄러운 사람들이야. 그런 이미지를 일반인에게 주지 말고 네. 저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야. 오늘 진짜 주유소였어요. 주 네. 안에서 아주 유머가 또 뒤에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기도 제목은 저희가 함께 꼭 붙잡고 나누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국에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양분이 될 프로그램이니까 네, 웃으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빠 선이야. 너무 좋았어요. 만나서. 우리 신상훈 작가님이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